프리페이드 컬렉트. 음, 음. 운임의 사전 지급 여부를 표기한다. 음, 이미 기본 운임이 사전 지급 프리페이드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기본 운임에 추가되어 목적지에서 발생하는 운임을 컬렉트로 기재할 수 있다. 6. Freight prepaid at freight payable at. 음, 운임이 사전 지급 또는 착불로 지급되어야 하는 어, 어, 장소를 기재한다. 대표적으로 인코텀즈 2020의 C 규칙과 D 규칙의 경우에는 사전 지급되는 장소를 기재하며 E 규칙과 F 규칙은 수화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목적지의 장소를 기재한다. 음, 특히 E 규칙과 F 규칙은 수화인이 목적지에서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도 지시서 DO 딜리버리 오더가 발행되지 않는다. 5. 그 밖의 정보. 1. Place of issue. 선화증권의 발행 장소를 기재한다. 2. Total prepaid in. 선불로 지급받은 운임의 합계를 기재한다. 3. Number of origin BL. 선화증권 원본의 발행 통수를 기재한다. 실무적으로 통상 세 통의 원본이 발행되며 모든 원본 중 한 통만 있으면 화물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발행 통수를 기재해야 한다. 4. Date of issue. 선화증권의 발행일을 기재한다. 선적식으로 발행되고 pre-carried by place of receipt에 별다른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일이 선적일이 된다. 5. Laden on board the vessel. 데이트에는 본선이 실제 적재된 날을 기재한다. 선화증권의 양식에 따라 본선 적재 부기에서 함께 기재할 수도 있고 별도의 기재란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음, 발행인과 본선 적재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본선 적재일자를 선적일로 간주한다. 실무적으로 환엄의 만기일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선화증권의 일자 Bill of Lading Date는 발행일이 아닌 본선 적재일을 의미한다. 바이에는 실제 선화증권 발행인의 서명이 기재된다. 6. 서명. 운송인의 성명과 명칭과 함께 서명권자의 자격을 기재 후 반드시 은행 또는 파트너사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항공화물 운송장. 양식은 이렇고요. 1. 당사자 정보. 1. Shipper's name and address, shipper's account number, shipper's name and address. 송화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Shipper's account number.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하는 항공사가 임의로 기재한다. 반드시 내용이 기재될 필요는 없다. 2.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nsignee's account number. Consignee's name and address는 수화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만일 신용장의 사용으로 인해 실제 수화인이 아닌 은행이나 대리인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물의 도착 통지를 받는 당사자 통지처를 notify 란 또는 notify 파티란 또는 notify 파티란이 없는 경우 accounting information 다른 란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 수화인과 통지처가 다른 경우 법적으로 수화인이 화주가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수화인의 지시를 받아 통지처에 기재된 실제 수화인에게 화물이 인도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컨자이니 어카운트 넘버는 고객 분류번호를 위한 부호를 기입한다. 실제 화물을 인도하는 항공사가 임의로 기재한다. 3. 노티파이 파티. 화물의 도착 통지를 받을 당사자를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same as consignee로 기재하여 수화인에게 통지를 한다.
notify party. 선화증권은 양식 자체에 원칙적으로 notify party, 통지처란이 별도로 있는 반면 항공화물 운송장에는 양식에 따라 notify party란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별도의 notify party란이 없는 경우 account information이란 등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항공운송협약에 의하여 수화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진다. 4. 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운송료 지불 반복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운송료 지불 반복 등 회계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실무적으로 다양한 요구사항을 기재한다. 착화 통지서, 노티파이 파티, 화물이 특수한 상태, 목적지 대리인의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 특정 국가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납세자 등록번호, 텍스 아이디 등을 요구하기도 하며 특정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특별 수송 서비스, 엄격한 온도 관리가 요구되는 의약품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된다. 2. 운송 정보. 1. Airport of departure, address of first carrier and requested routing. 출발 공항을 기재한다. 추가로 별도의 운송 루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함께 기재될 수 있다. 공항이나 지역은 세 자리의 이아타 코드로 대신 기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공항명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는 이아타 코드는 ICN, 김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는 이아타 코드는 GMP, 나리타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는 이아타 코드는 NRT. 이 to by first carrier, to buy. 2. 도착 공항을 기재한다. 경유 공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항을 기재한다. 2. by first carrier, 운송인 명을 기재한다.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여도 되고 두 자리의 이아타 코드를 기재하여도 된다. 우리나라 항공사의 경우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은 KE, 아시아나항공은 OZ의 코드를 사용한다. 3. to by, 경유하는 두 번째 공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항명과 두 번째 운송인 second carrier 명칭을 기재한다. 본란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to by란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최대 세 번째 운송인 third carrier와 세 번째 목적지가 추가될 수 있다. 두 번째 운송인 또는 세 번째 운송인이 추가되는 경우 이를 마지막 운송인 last carrier라고 하며 서류의 하단에 collected charge in destination currency, charged at destination 등의 란을 작성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된다. 3. currency. 운임에 적용되는 통화명을 기재한다. 원칙적으로 출발 지구의 현지 통화로 설정한다. 예외적으로 많은 국가가 미국 달러 USD로 설정한다. 원칙적으로 ISO의 통화 코드로 기재하여야 유사한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 간 혼동이 없다. 여기에 기재되는 통화는 목적지에서 지불되는 되어야 하는 금액의 통화가 별도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운임에 적용된다. 통화 명칭, 미국 달러는 USD, IS 코드, 유로는 EUR, 파운드는 GBP. 4. 차지드 코드, 항공사 전산 처리용이다. PX 또는 PP 등의 코드가 기재된다. 선불의 경우 PX, Prepaid on Account, PP는
prepaid cash, 착불인 경우에는 CP, 음, 어, destination collect cash, 뭐 CX, destination collect credit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5. WTVAL, weight value charge, valuation charge, 중량 또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 운임이 선불이면 PPD, prepaid, 착불이면 COLL, collected charge로 표기된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란에 X로 표기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전 지급을 경우에는 PPD 란에 P, 목적지 지급의 경우에는 COLL 란에 CC 로 표기하기도 한다. 6. Other charges at origin, 출발지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운임이 있는 경우 표기한다. Total other charge, due agent, prepaid, due agent, 뭐 prepaid, collect 또는 the total other charges due carriers, prepaid and collect에 나타나지 않는 그 밖에 운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선불이면 PPD, 착불이면 COLL에 표기한다. 7. Declared value for carriage, 송화인이 종가 운임, 물품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보통 NVD, No Value Declared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 별도의 금액이 표기되는 경우 종가 요금이 지불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보상 금액이 결정되지만 실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점 그리고 추가되는 종가 운임이 화물 보험료보다 높은 점 등을 이유로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는 적다. 종가 운임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항공 운송 협약에 의거 보상 한도를 킬로그램당 22 SDR, 1 SDR은 약 1.4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75% 금액이 종가 운임으로 징수된다. 우리나라 항공사 기준. 8. Declared value for customs, 세금 목적으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송화인이 세관 신고 가격을 기재한다. 보통 NCV, number no custom value로 표기한다. 물품의 가액 또는 세관 신고 가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되어도 되지만 as per invoice 등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 9. Airport of destination, 최종 목적지 공항 또는 도시 명이 정확하게 기재된다. 두 번째 운송인과 세 번째 운송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운송인의 도착 지점, 해당 지역이 속해 있는 지역 또는 국가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권고된다. 예를 들면 서울, 사우스 코리아. 10. For carriers use only, flight date, 편명이나 편명 및 출발 일자 등을 기재한다. 다만 여기에 기재되는 내용은 항공사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확정적인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1. Amount of insurance, 항공 운송 서류는 운송인이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포괄 보험을 가입한 후 다시 송화인이 추가 운임을 지불함으로써 화물 보험에 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항공 화물 운송장을 통해 가입하는 보험을 항공 화물 화주 보험, SII, Shippers Interested Insurance 라고 한다. 항공 화물 운송장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 금액을 기재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XXX로 기재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NIL로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 2. 핸들링 인포메이션, 화물 운송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대부분
항공 운송 서류와 함께 송부되는 서류, 인보이스 및 패킹 리스트가 기재되며 그 밖에 노티파이 파티란이 없는 양식의 경우에는 여기에 도착 통지를 받을 당사자를 기재하기도 한다.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대부분 여기에 추가한다. 화인, 카고 마크의 기재가 요구되는 경우 여기에 기재한다. 3. 물품 정보. Number of pieces RCP. Number of pieces rate combination point. 화물의 총 개수를 기재한다. RCP, rate combination point는 출발 공항에서 목적 공항까지 복수의 구간으로 요율이 결정되는 경우, 둘 이상의 운송인이 있고 출발 공항부터 목적 공항까지 단일 요율이 사용되지 않고 자국의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등, 그리고 그 결과 레이트 차지란에 둘 이상의 요율이 결합된 수치가 표기되어 있다면 요율이 결합되는 지점을 기재한다. 2. 그로스 웨이트, 총 중량을 기재한다. 3. kg, 킬로그램, lb, 무게 단위를 기재한다. 킬로그램의 경우는 k, 파운드의 경우는 L로 표시한다. 레이트 클래스, 항공 운임의 요율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코드를 기재한다. M은 미니멈 차지, N은 노멀 레이트, Q는 퀀티티 레이트, C는 스페시픽 커머디티 레이트, R은 클래스 레이트 리덕션, S는 클래스 레이트 서차지, U는 ULD 베이직 차지 오월 레이트, E는 ULD additional pivot rate, X는 ULD additional information. 5. 커머디티 아이템 넘버.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다. SCR Specific Commodity Rate, 품목 번호 기재. CCR Class Rate Reduction 또는 Class Rate Surcharge, 해당 퍼센테이지를 기재. BUC Bulk Unitization Charge, ULD Bulk Unitization Charge. ULD 운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ULD 타입별 운임. 6. Chargeable Weight. 화물의 실제 중량과 부피, 용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량 중 높을 쪽을 기재하고, 이렇게 기재된 중량이 운임의 기준이 된다. 만일 최저 운임 M, 미니멈 차지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 7. 레이트 차지. 킬로그램당 또는 파운드당 운임을 기재한다. 최저 운임이 적용되는 경우에 최저 운임을 기재한다. 8. 토탈 차저블 웨이트의 중량, 레이트 찰지의 운임을 적용한 총 운임을 기재한다. 실제 운임의 노출을 막기 위해 as arranged로 표기하기도 한다. number of piece RCP, number of piece rate combination point와 gross weight의 별도의 란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총 운임이 토탈 운임 란 하단에 기재된다. 9. Natural and quantity of goods, including dimension of or volume. 화물의 분명을 기재한다. chargeable weight에서 용적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부피, dimension를 기재한다. HS 코드와 송장 번호도 필요에 따라 기재된다. 4. 그 밖의 정보. 1. weight charge prepaid collect. 중량 운임의 경우 사전 지급이면 prepaid, 목적지 지불, 착불이면 collect란에 기재된다. 실제 운임 노출을 막기 위해 as arranged로 표기되기도 될 수도 있다. 2.
valuation charge prepaid collect 종가 운임의 경우 사전 지급이면 prepaid, 목적지 지불 착불이면 collect란에 기재한다. 실제 운임 노출을 막기 위해 as arranged로 표기될 수도 있다. 3. other charges 화물의 운임을 제외한 기타 비용이 있는 경우 명세 및 금액을 기재한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아타에서 규정한 코드를 사용한다. 이아타의 기타 운임 약정 규정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AC Animal Container, AS Assembly Service Fee, AW Airway Bill Fee, DB Disbursement Fee, IN Insurance Premium. 해당 비용이 운송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C, 대리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A로 기재한다. 해당 총 비용은 Total Other Charge due Agent 또는 Total Other Charge due Carrier에 기재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 Prepaid, 목적지 지불인 경우에는 Collect를 기재한다. 텍스에 적용 가능한 세금이 있는 경우 기재한다. 4. Total Prepaid Collect 총 합계 운임을 기재한다. 사전 지급된 경우에는 Prepaid, 목적지 지급인 경우에는 Collect란에 기재한다. 5. Signature of shipper or his agent 국제 항공 운송 협약에 의해 AWB, 에어웨이빌, 수화인용 원본의 경우에는 송화인과 운송인이 함께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시그너처 오브 시퍼 or his agent에는 송화인 또는 송화인의 대리인이 서명을 한다. 실무적으로는 운송 주선업자가 송화인의 대리인으로서 서명을 한다. 6. Executed on date at place signature of issuing carrier or its agent 화물 운송장의 발행 장소 날짜를 기재하고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을 한다. 실무적으로는 운송 주선업자가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서명을 한다. 무역보험 챕터 1 기본 이론 파트 1 보험 계약의 사전 단계 해상보험은 항해사고로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제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단계적 경제적 준비의 한 형태로서 다수의 경제 주체가 결합하여 확률 계산에 의한 합리적인 각출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상법 693조에는 해상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해상보험에 의한 손해보상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 MIA 1조에서 해상보험 계약이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라고 규정하여 해상구간뿐만이 아닌 해상운송을 위한 육상운송 구간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1. 보험계약의 당사자 1. 보험자 인슈얼러 또는 어슈얼러 1. 정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대신에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업은 회사조직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곧 보험회사 인슈런스 컴퍼니를 의미한다. 보험법 제4조 6항 영국은 보험은 영국에서 개인 간의 거래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보험자라고 하면 보험회사뿐만이 아니라 보험인수업자 언더라이터를 의미하기도 한다. 추가학습 보험업범에 관한 관련 규정 2조 정의 보험회사란
보험 관련 규정. 보험회사랑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조 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조 보험업의 허가. 보험업을 경영하라는 자는 보험종목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조 자금 또는 기금. 보험회사는 300억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 종목의 일부만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0조 보험업 겸용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따로 못하네.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의 재보험 되노?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용할 수 있는 보험 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종목.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 이 보험자의 의무. 음, 1. 보험급 지급 의무. 보험자는 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이익이 발생하는 손해보상을 약정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손해보상 약정 의무에 따라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 2. 보험증권 교부의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보험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상법 규정. 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638조의 3.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보험료 반환 의무. 보험계약자는 계약 해지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상법 규정 648조.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계약자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도 또한 같다. 이 보험계약자, 팔리시 홀더. 보험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 의무, 고지 의무, 위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 의무, 음, 어, 보험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음, 어, 위험 유지 의무, 손해 방지 의무, 보험료 반환 청구권, 음, 어, 임의 해지권 등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음,
보험 계약의 체결 행위는 반드시 보험 계약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 선박보험에서 보험 계약자는 선박 소유자이며 국제무역에서는 FOB, CIF 등 정응 거래 조건에 따라서 보험 계약자가 달라진다. 3. 피보험자 insured 또는 assured 1. 정의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2. 요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이해관계가 없으면 손해가 없고 손해가 없으면 보상을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반드시 피보험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거나 손해 발생 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3. 의무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의 보호에 상당한 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적인 차원에 입각하여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대륙법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구별하고 있으나 영미법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개념 속에 보험계약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의 구분 1. 정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다. 음, 음. 양자가 동일인 경우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고 양자가 다른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CIP 또는 CIF 규칙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매도인은 보험 계약자이고 매수인은 피보험자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 저가 보험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 실무에서 매도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 증권 배설을 통해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손해 발생 시 매수인이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한다. 반면 FOB 규칙에서는 매수인이 보험 계약 체결자이며 피보험자가 된다. 2. 인코텀지 2020 규칙에 따른 구분 1. EXWF 규칙 FCA, FAS, FOB, CFR, CPT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실무적으로 운송 중 위험을 부담하는 매수인이 피보험자로서 선적 또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부터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D규칙 DAP, DPU, DDP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실무적으로 운송 중 위험을 부담하는 매도인이 피보험자로서 최종 목적지 또는 목적항까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3. CIF, CIP 매도인은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피보험자는 위험을 부담하는 매수인이지만 보험 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하다. 4. 보험 대리점 인슈어런스 에이전트 보험 대리점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점은 모집만을 전업으로 하는 모집 대리점과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약 대리점이 있다. 관련 규정 상법 646조 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대리인에 의해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보험업법 2조 10호의 정의 보험 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업자,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
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음, 음. 5. 보험중개사 (insurance broker) 1. 정의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의미한다. 2. 업무 보험대리점은 보험자의 대리인이지만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보험자와 교섭하고 양질의 보험계약을 저렴한 보험료로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 상이하다. 보험중개사의 권리 의무는 중개계약 및 중개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보험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보험중개사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이 많이 이루어진다. 관련 규정 보험업법 2조 11호 정의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업법 92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1.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 6. 보험설계사 (insurance salesman)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계약을 권유하고 보험계약 청약서를 받아 보험자에게 전달하는 자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보험설계사의 불법 행위에 의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 후 다시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2조 9호의 정의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업법 제102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2020년 삭제 규정 1.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2조 이하 2조에서와 같다. 2.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은 해당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2. 피보험이익 해상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피보험자가 보험 청구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험은 선박, 화물 등과 같이 피보험 목적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목적물의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피보험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이 아닌 도박으로 간주한다. 1. 보험 목적물 또는 피보험 이익 Subject Matter Insured 위험 발생의 객체로서 보험의 대상을 의미한다.
보험 목적물 또는 피보험의 목적, 해상 보험에서 화물이나 선박, 운임 등 그 자체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해상 보험을 저가 보험, 선박 보험 그리고 운임 보험 등으로 구분한다. 이 피보험이 insurable interest, 피보험이익이란 보험 목적, 아까 했던 보험 목적이 멸실 또는 손상되지 않았다면 가질 수 있는 이익, 어, 즉 보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1. 피보험 이익의 대상. 1. 선박. 음, 어, 선주는 선박을 소유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이익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선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박 자체, 의장 용구, 선원의 용품과 식료품 등을 포함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선박이 은행의 저당으로 잡혀 있는 경우 은행은 당해 선박을 담보로 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담보 이익에 대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2. 적하, 화물. 화주는 당해 화물에 대한 소유 이익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이 안전하게 도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희망 수익 10%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화주가 특정 화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일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만큼의 피보험 이익을 가질 수 있다. 3. 운임. 해상 운임 자체도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있다. 운임 선불인 경우에는 화주가 운임에 대하여 피보험 이익을 가지며 후불인 경우에는 운임 후불인 경우에는 선주가 운임에 대하여 피보험 이익을 가진다.